안녕하십니까. 동네 내과의사 김상목 원장의 내장으로 삽시다 심보랑 강의 제 142강 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시 타이틀은 창조적으로 뇌를 변화시키자, 그 주제가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요. 지난 강의는 이제 뭐 탈무드랄지 뭐 종교, 특히 불교 심리학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생각을 잘할 것인가, 그런 이제 요령 같은 것을 우리가 터득함으로써 앞으로 생각을 습관적으로 적당히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모든 머리가 생각하는 것이 습관적으로 되면 항상 자동적으로 지체 없이 항상 생각하고 활동하고 그렇게 되지요. 근데 조금 심각한 일상사랄지 우리가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경우에는 생각을 깊고 넓게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효과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잠을 잔다고 해도 잠을 효과적으로 잘 자야 되고 그 다음날 열심히 일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생각을 잘해야지 생각하는 보람이 있어가지고 능력을 더 높게 달성할 수 있고, 그래 아주 그것은 항상 과거에는 이런 게, 그러니까 뭐 원시인들은 뭐 생각을 열심히 해봤자 그런 사람도 없을 거야. 그런 문화도 없었고, 서양이나 동양에서 근래까지도 생각을 잘하자, 어떻게 하면 생각을 잘할 건가, 깊이 그런 것에 대해서 벌써 별로 생각을 못했죠. 예를 들어서 중세기 때 뭐 과학이 그렇게 많이 발전되지 못하고 르네상스 이전에는 뭐 생각한 것이나 장사를 어떻게 잘해야지 돈을 잘 벌 건가, 그런 걸 알지. 그럼 생각을 잘해야 되거든. 근데 뭐 옛날에 뭐 연금술이란 말이 있잖아요. 연금술은 뭐 일반 물체를 잘 다듬고 연구를 해가지고 금을 만든다. 그러니까 바위덩어리에서 금을 만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걸 많이 연구했었던 중세 시대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제 지속되는데, 그게 이제 결과는 금을 어떻게 만들어내겠어요? 지금 생각하면 우스꽝스러운 생각들이고 노력이었죠. 그런데 그런 노력을 함에 의해서 우리 뇌를 어떻게 잘 이용할 건가 바등바등 하면서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근래 이제 뇌과학도 발전되고 심리학도 더 깊이 여러 가지 이제 시대가 굉장히 빨리 움직인단 말이죠. 빨리. 시대가 빨리 복합성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복합성. 이제 복합성인 것은 아주 단순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게 우리가 일상생활 사는데 차차차차 굉장히 변화무쌍하고 어쩔 때는 방향을 잡지 못할 정도로 변화가 빠르고 여러 가지 다양성이 많이 이게 소용돌이 치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정보의 바다, 정보가 하도 많아가지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낄 수도 있잖아요. 정신없이 세상이 돌아가고 말이죠. 이제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생각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잘 생각해가지고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느냐,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한 사람이 심리학자 중에 이 책의 저자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오래전에 인생을 어떻게 잘 생각해 가지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즐거움을 느낄 건가에 대해서 고민이 엄청나게 많았던 이제 저자이거든. 이분이 이제 월등하게 딴 사람, 이 학자들하고 같이 공부를 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개인적으로 벌써 50년, 60년 전부터 이 젊은 심리학자는 헝가리가 이제 태생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해가지고 계속 심리학을 공부한 사람인데, 이제 시카고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로 오랫동안 재직을 했던 분이 칙센트미하이, 이름이 칙센트미하이 박사인데, 이분이 몰입에 대해서 처음으로 자기가 머릿속으로 아이디어나 관념을 이제 창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 되었고, 아마 확실히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막 90살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을 아이디어를 내 가지고 저술한 게 1990년, 그러니까 벌써 40년 전에 이 책이 나온 거거든요. 그러지만은 연구를 한 것은 그 훨씬 전에 책이 나온 30년 전부터서 머릿속에 맴돌고 흥미를 느껴서 또 공부하고 그런 스토리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학에서 이 교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몰입에 대해서만 열심히 딴 이제 심리학 강의도 하고 연구도 했지만은, 여튼 이제 주로 연구하는 이제 분야가 몰입에 대한 거라고. 몰입을 생각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몰입을 하면 즐거움을 찾을 수 있을까? 그거예요. 인생이 어떨 때는 고단하고 피곤하고 기분 좋을 때도 있지만은, 이 인생을 되도록이면은 모든 생각하고 활동하는 데 있어서 재미가 있고 즐거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그렇게 단순한 생각이란 말이에요. 근데 보통 우리가 생각했을 때 그게 쉽지 않다고. 어떻게 살아야지 즐거움을 느끼고 인생의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느냐. 인생관, 어떻게 즐거운 것을 찾아내 가지고 그것을 일반화해 가지고 우리 생활에 습관을 들이고 그런 아이디어를 고민한 사람이 칙센트미하이 박사래요. 근데 헝가리에서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유럽의 과학자들, 특히 과학자들이 많이 미국으로 이민을 많이 왔잖아요. 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특히 동구권에 있는, 근데 이제 자연과학자랄지 과학자들이, 인문학자도 마찬가지고 미국으로 많이 신대륙으로 또는 다른 유럽 국가로 이민을 많이 갔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교수도 하고 학자로 활동을 하고, 특히 이제 지난 강의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사람 중에는 유태계가 많아요. 왜? 유태계는 머리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수천 년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렇게 생활해 왔기 때문에 머리가 좋아가지고, 간단히 말해서 머리가 좋아가지고 매스컴이랄지 창조적인 영화계랄지 작가, 노벨상, 굉장히 유용하게 인생을 보냈던 사람들이 이제 유태계인데, 아마 이분도 유태계통이 아닌가 확실치는 체크를 못했습니다만은, 칙센트마이어 그러면 여기가 영미계통이라도 유럽계통의 이름은 아니라고, 이게. 그래서 독특하게 헝가리 사람인데, 하여튼 몰입에 대해서 이 책을 저술했는데, 내가 읽어 보니까 엄청나게 다재다능하시고, 그리고 이 몰입에 대해서 일상생활이나 심리적으로 학자 스타일로 탐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몰입이라는 것을 상당히 많이
사례를 많이 들어서 이 책을 저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시카고 대학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여기 이제 책 플로우란 것은 이제 뭐냐면 플로우란 것은 원래 플로우 이게 물줄기라고 물이 이렇게 줄기를 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러니까 힘을 들이지도 않고 저절로 이 플로우 이렇게 흐름이 있다 이 말이죠. 그 흐름이 생각의 흐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의 흐름이 물줄기가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것과 같이 힘 안 들이고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고 저절로 스스로 자체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자연스러운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데, 이제 플로우라는 것이 원래가 이제 물줄기 뭐 그런 계통의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서브 타이틀을 보면은 아주 출판사에서는 아주 좋은 이제 부제 서브 타이틀을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의 서브 타이틀은 이제 몰입이라는 게 이제 타이틀이고, 서브 타이틀은 뭐냐면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 그게 부제예요. 그러니까 미치도록 행복하다 이 말이죠. 일상생활에서 뭐 여러 가지 뭐 행복하고 즐거운 때가 있기는 있죠. 근데 되도록이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즐거움을 많이 느끼고 즐거운 활동을 많이 해서 인생을 풍족하게 의미 있게 지내자. 그게 심리학의 목적이야. 이 플로우의 목적. 그래서 자기 자신조차 있게 되는 그런 즐거운 순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동양 사람은 아니죠. 그런데 동구 사람들이 동양의 그런 사상 같은 거나 종교 같은 거에 조금 이제 연관을 많이 가지고 있지 않나. 글쎄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몽골족이 유럽을 통치하고 있을 때 그때도 이제 동양 사상이 그쪽으로 문화가 전파됐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헝가리 사람들이 좀 동양의 피가 좀 섞여 있지 않나, 그런 의심도 좀 하고 그런 이제 문화적인 맥락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 칙센트미하이 박사는 헝가리 사람들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많잖아. 작곡가도 많고 과학자도 많고 그런 이제 이 사상 같은 것도 많이 발전되고 그런 이제 나라가 이제 헝가리인데, 여튼 인생의 생활에서 따분하는 것을 자꾸 느낀다든가, 그러면 무기력해가지고 너무나 스트레스가 너무나 없는 거야. 지루하고 무기력해요. 그러면 되겠느냐, 인생이. 좀 짭짤한 무슨 짜릿한 무슨 인생의 즐거운 맛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맛은 이제 불안하면서 스트레스가 많아가지고 그 중간에, 그러니까 따분한 느낌하고 불안하고 화를 낸 상태의 중간 상태의 그 플로우 경험을 많이 체험함으로써 그렇게 인생 삶의 질을, 삶의 변화를 유도한다든가, 사람이 인생생활에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서고 도전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도전하는 인간의 강인함, 정신력을 의지를 반복적으로 이렇게 해나가는 게 이제 머리도 발전하고 그런 이제 몸의 능력도 더 향상되고 성장할 수 있다. 그런 건데, 이제 이 박사님은 그 옛날부터서 어떤 스타일로 이제 이것을 조사를 했냐면은, 옛날에는 그 핸드폰이 없는 시대에는 삐삐라는 것이 있었을 거예요. 삐삐는 이제 누가 이제 갑자기 병원에서 삐삐를 많이 쓰고 그랬거든요. 삐삐는 이제 핸드폰 말고 삐삐 소리를 하면 이제 이 삐삐 소리를 이제 듣고 그러면은 이제 통화가 되고, 그래서 서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기계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노벨상을 받은 사람 100명이랄지 아주 지식층이 있었던 이제 지식인들, 그 사람들한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가 뭐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어떤 일상생활을 하도록 하고, 그 실험 대상자를 삐삐를 이제 주었다고 지급을 해가지고, 즐겁다, 괜찮다, 몸이 이제 가뿐하다, 살맛 난다, 이제 즐거움이 몸에 느끼면은 삐삐를 누른다고. 그리고 즐거움의 이제 이 강도에 따라서 1점, 2점, 3점, 4점 그렇게 해가지고 하루에 한 5번, 10번 정도 이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그것을 통계를 해가지고 연구하신 분이 이분이라고요. 그런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야기한 몰입이나 프로라는 것을 내가 이제 이게 이랬다 저랬다 이제 말은 똑같은 말이니까, 이제 프로라는 것은 이제 몰입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만은, 여하튼 잃어버린 삶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플로우가 아닌가. 그래서 삶의 변화를 이렇게 유도하고 충동하고, 그래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마음이 동해야지 신이 나고 기가 살아나잖아요. 누구나 다 그렇게 느끼고 있잖아요. 그런 즐거운 프로를 많이 느끼자 하는 것이 이제 이 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책에서도 나왔지만은 우리말에, 동양에서 이제 우리말에 많이 쓰죠. 삼매경에 빠졌다, 그런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삼매경은 이제 100% 주의 집중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사회에서 요새 이제 멍 때리기란 말을 많이 쓰죠. 멍 때리기. 멍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뭐 해탈을 하는 지경에 있었던 것 같이 모든 생각을 다 없애고, 잡념, 모든 생각을 없애고 멍청하게, 그러니까 바깥에서 보기에는 멍청한 게 보이지만은 멍하고 있으면은 마음을 비우는 거, 그러니까 쓸데없는 잡생각을 다 버리고 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심호흡을 한다면 더 효과가 있겠죠. 멍 때리면서 눈을 감고 이렇게 심호흡을 하면 그게 바로 명상을 하는 그 순간이죠. 그런 것을 많이 이제 하는 방법을, 그때 이제 플로우 몰입이 될 순간이죠, 그게. 이제 뭐 차차 그런 것하고 연관돼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프로를 그 생각을 잘하고 하려고 하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노벨상을 받기 위해서 무슨 실험을 하다가 영감이 떠오르지 않는다든가, 또는 영감을 자꾸 일으켜 가지고 연구에 집중을 해 가지고 아이디어를 더 심오화시킨다든가, 또는 뭐 좌절했을 때, 실패했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을 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또 자기 활동을 영위해가는 그런 능력. 그러니까 그것은 좌절에서 다시 회복, 탄력성이란 말을 쓰죠. 회복을 빨리 탄력적으로 하고, 그러니까 회복이 잘 안 되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한번 이게 좌절하면은 뭐 한 달, 두 달, 몇 년 동안 걸려서 또 뭐 이 회복이 안 된 사람은 이제 사회의 낙오자가 되는 거죠. 인생의 낙오자가 되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실패하고 좌절하더라도 뭐 하루 동안 뭐 쉬었다가 다시 일어난 사람도 털털 털고 이거 별거 아니네 하면서 그런 이제 그런 것을 능력을 키워주는 것이 결국은 자아 자부심이라고.
여기 책에서도 나와 있지만은 역시 심리학자이기 때문에 몰입을 잘하고 몰입을 효과적으로 인생의 즐거움을 자꾸 찾는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자기의 자부심이 증진이 된다고, 올라간다고. 그러면 그런 것을 자꾸 이용함으로써 나중에는 성공하고 성취하는데 더 많은 기쁨을 얻어다 주는 게 이제 몰입의 장점인데, 항상 뭐 과거에 내 강의에서도 말했지만은 여기에서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몰입이라는 것은 주관적이잖아요. 몰입인 것은 야 우리 몰입하자 해가지고 몰입하는 건 아니잖아. 단체적으로는 안 되고 개인적으로 아주 조용한 상태에서, 그러니까 몰입이라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 도를 닦는, 수양하는, 명상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내 속에 활동이 이제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렇게 생각해도 좋습니다. 거의 비슷한 뇌의 상태가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몰입을 많이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스님께서 도를 많이 닦아서 수양을 많이 해가지고 자기가 얻고 싶은 거, 인생의 괴로움을 벗어나고 고행을 이제 하고 수양을 하고, 그런 거하고 비슷한 이제 심리학적인 측면이 있다. 그래서 몰입은 개인적으로 하지만은 항상 몰입만 해서는 안 된다고. 몰입만 하면은 한 가지 포커스를 주제를 가지고 그것만 이제 생각을 하고 방황하고 고민하고 탐구하고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은, 그와 동시에 객관적인 관조, 객관적인 관조라는 것은 주관적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관조한다는 것은 이제 observation, 그러니까 관찰을 한단 말이에요. 과학자나 과학적 실험을 할 때에도 항상 관찰을 하잖아. 또는 모니터링이란 말을 쓰고, 이걸 이제 관측을 한다든가, 또는 이제 관조를 이렇게 이제 멍 때리는 것도 관조도 할 수 있고 몰입할 수도 있고. 근데 관조라는 것은 조용하게 이리저리 헤매가면서 두루두루 이렇게 탐색을 하는 거,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상생활을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상대의 입장도, 사회의 입장이나 상대의 입장도 동시에 감안을 해서 이런 걸 전부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게 NLP라고 과거에 내가 강의했던, 여기 칠판에 여기 바로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제 객관적인 관조. 부정적인 것이 자기의 옛날에 상처가 있고, 그 창피한 일들이 과거력에 있단 말이죠, 누구나. 그런 것을, 부정적인 것, 상처를 객관적으로 자꾸 끄집어내가지고 자꾸 이렇게 활동사진에서 이게 과거나 현재나 그렇게 멀리 또 가깝게 이렇게 자꾸 조명을, 각도를 바꿔가면서 관찰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함으로써 생각에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죠. 이게 객관적 관조. 그런 관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강의하려는 주관적인 몰입. 긍정적인 것은 몰입을 하면 할수록 더 즐거움이 많이 생기는 거죠. 그게 유리하다고. 그런데 관조는 이제 부정적인 것을 이것저것 이리저리 자꾸 생각을 바꿔가면서 다른 각도에서 자꾸 조명을 해보는 그런 정신적인 활동, 양태가 이제 객관적인 관조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한 가지나 긍정적인 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더 깊이 들어가는 거, 요건 넓게 보는 거고, 왔다 갔다 이제 관찰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학 시간에 이제 개미가 어떻게 자라는지, 어떤지, 식물이 어떻게 자라는지,
그런 걸 연구하는 것은 관찰력이 중요하다고. 그러니까 다인이 종우 기원을 만들었을 때도, 책을 냈을 때도 이거 정장이 다르거든. 그것을 발견해가지고 이제 진화론을 이제 창조를 했잖아요. 이제 관찰력이 이제 중요하거든. 그렇게. 근데 어떤 일정한 부위에 몰입을 해서 깊이 들어가는 게 이제 몰입 그런 태도인데, 또 그 상대편의 입장을 생각할 때 자기가 이제 행동이 나타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걸 두루두루 잘 생각해서 자기의 생각을 하는 거. 이렇게 광범위하고 깊게 생각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만이 생각의 능력이 특출한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내 짱으로 삽시다 그 자체도 생각을 어떻게 잘 생각하느냐, 다른 여러 가지 각도에 의해서 여러 가지 역사적으로나 이제 실험적으로나 경험적으로나 뇌과학의 또는 심리학의 발전에 따라서 생각을 어떻게 잘하느냐 이죠. 그것하고 같은 이제 맥락에서 이 창조적인 활동을 우리가 계속 이어나갈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에 상식적으로라도 이런 것을 많이 공부함으로써 각자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일상생활을 신중하고, 이제 기분 좋을 때는 뭐 즉흥적으로 직감적으로 뭐 하고 그러지만은, 이왕에 이제 생각을 좀 깊이 하고 그러려고 하면은 이런 태도로,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불자들이 정말로 수행을 잘 하려고 하면은 생각을 이리저리 엄청나게 헤매고 정신적인 탐구를 하고 이리저리 방황도 하고 머릿속에서 또 경험도 하면 더 좋고, 그래서 이제 생각을 잘하자. 생각을 위한 생각. 지난 강의에서 교육을 잘하려면 교육을 어떻게 잘하게 하는 그런 교육을 또 이 상위 개념에서 정립하는 것이 이제 메타 교육이란 말이야. 또 메타 인지란 것은 생각하는 거고, 메타 인지는 생각 이전 단계에서 그것을 조망하고 차원이 높은 차원에서 다시 생각을 잘하는 것, 인지를 잘하는 것. 그런 학문들이 다 쾌가 좀 비슷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잘 알므로써 자기가 일상생활을 한 사람이나 또는 과학자가 됐든지 공부하는 사람이랄지,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우리의 의식구조나 과학을 발전시키고,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간단히 말해서 우리나라가 더 잘 살고 생각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또 국민성도 선진적으로 딴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쫓아올 수 있는 그런 정신 문화를 발전시키려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이 항상 그래요. 이런 것을 시작할 때는 시작하는 것이 항상 늦은 것은 아니에요. 시작하는 그 자체가 아주 빨리 시작하는 거라고. 그래서 이런 크게 보는 이제 관점에서 내 짱으로 삽시다. 긍정적이고 개인적인 자아 자부심을 발전하면과 동시에 그것은 이제 변화를, 이런 상태에서 A라는 지점에서 B형을 상정, 목표를 세워가지고 무엇을 B지점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계속 이어나가야 되는가. 그러니까 변화의 변곡점이 지금 와 있으니까 변해야 된다. 그래갖고 새로운 가치관을 창출해가지고 1등 국민성을 창출하다.
그것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고 사실은. 누가 시도한 사람도 우리 대한민국은 아직도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 이 나이에 계속 강의를 한과 동시에 이제 뭐가 제일 이제 직접적인 원인이냐면 지속적으로 이런 강의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게 어린 애들을 가르치는 부모 그 시대부터 그 시대 그러니까 20, 30대가 되죠. 30, 40대 그때랄지 또는 그때에 내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내 짱으로 삽시다 그 내용대로 하지 못했던 것을 한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제가 내가 우리 부모가 이렇게 내 짱으로 삽시다로 교육을 시켰으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됐지 않았을까 더 충실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가지 않았을까 하는 이제 70대가 넘으니까 그런 것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 그리고 내가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6.25를 어렸을 때 피란 나온 그런 경험이 있고 그래서 뭐 역사가도 아니고 전쟁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심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도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느낀 바가 있어서 자꾸 이제 퍼뜨리려고 이런 내용을 그래서 이제 강의가 계속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좀 이해 좀 해주시고 계속 머림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